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부자 아빠가 들려주는 제시 리버모어. 세상에는 현명한 투자와 어리석은 투자가 있다. 전설적인 투자자 제시 리버모어의 투자 철학과 인생. 리처드 스미튼 지음, 정재호 옮김, 세빛에서 펴낸 책입니다. 서문. 내가 13살이었을 때 우리 아버지는 제시 리버모어라는 불세출의 위대한 주식 트레이더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다. 나는 리버모어가 주식 트레이딩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는 전설을 경청하였다. 나는 그 이야기에 매혹되어 14살이 되기 전부터 리버모어에 관한 책을 읽기 시작했다. 리버모어는 거대한 비밀과 미스터리, 그리고 침묵에 휩싸인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 감정을 통제하려고 노력하였고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겪는 인간적인 감정이라는 약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승부사 기질이 있었으며 늘 최선을 다했다. 많은 독자들은 금융 저널리스트 에드윈 리페불의 베스트셀러 어느 주식 투기꾼의 회상에 등장하는 레리 리빙스톤을 통해 제시 리버모어와 이미 친숙할 것이다. 1923년 처음 출간된 어느 주식 투기꾼의 회상은 리버모어의 삶을 소설화한 것이다. 어느 주식 투기꾼의 회상이 최고의 금융서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수세대에 걸친 트레이더와 투자자, 그리고 시장 관계자들이 이 위대한 트레이더의 전략을 통해 통찰력을 얻고 군중 심리와 마켓 타이밍을 이해하기 위해 이 책을 읽었다. 어느 주식 투기꾼의 회상과 리버모어가 직접 쓴 책인 주식 투자 기법을 읽은 후 나는 리버모어의 삶에는 뭔가 더 많은 이야깃거리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 기존의 책 2권으로는 제시 리버모어를 제대로 알 수 없었다. 나는 리버모어의 경력과 개인사들을 파고들기 위해 2년간의 여행에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리버모어의 2 아들 중에서 아직 생존해 있는 폴 리버모어를 인터뷰할 수 있었는데 그는 이 책을 위해 최초로 부친의 삶을 증언한 셈이다. 나는 또한 제시 리버모어 주니어의 부인인 패트리샤 리버모어를 인터뷰했다. 그녀는 리버모어 주니어의 2번째 아내이고 2 아들의 생모인 도로시 리버모어와 절친한 친구 사이이기도 했다. 유명한 금융인 JP 모건과 마찬가지로 리버모어는 일생 동안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 당시엔 이런 증상에 대한 치료법이 없었고 그는 결국 1940년에 자신의 손으로 인생을 마감했다. 리버모어는 조용하고 말이 없었지만 최상류층에서 매우 화려하고 흥미진진한 삶을 살았다. 개인적으로 그는 1929년 대공황의 주범으로 비난받았으며 수많은 암살과 납치 위협에도 시달려야 했다. 그는 쇼걸과 결혼하여 2 아들을 낳았는데 그중 하나는 결국 친어머니에게 총상을 입게 된다. 이 책은 진정한 남자이자 승부사였던 제시 리버모어에 관한 완벽한 자서전이다. 이 책은 그의 삶을 연대기적으로 샅샅이 훑으며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혁명적인 그만의 선구자적 트레이딩 기법을 공개한다. 이 책에는 대략 4가지 주제가 담겨 있다. 첫째,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식시장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얼굴과 자본, 바보들과 작전 세력, 전쟁, 재앙, 그리고 기술만 변화할 뿐이다. 시장 자체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인간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 본성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 역시 그러한 것이다. 시장은 이성적이지도 않고 경제학 이론대로 움직이지도 않으며 논리적이지도 않다. 이 세상 대부분의 현상이 그러하듯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인간의 감정이다. 둘째, 물질적 목표와 직업적 야망의 성취는
행복한 인생의 필요충분 조건일 수 없다. 성공과 행복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천문학적 부와 감정적 충만감 사이에는 완벽한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셋째, 우리 개개인으로 하여금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일 뿐 지식은 아니다. 재능만으로는 부족하다. 행운만으로도 부족하다. 힘든 일을 견딜 수 있게 하고 엄청난 노력을 가능케 하는 의지만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든다. 지름길은 없다. 쉬운 길은 절대 없다. 이 책을 읽으며 알게 되겠지만 주식시장에는 특히 더 그렇다. 마지막으로 인류사의 위대한 발견을 이끌었던 것은 집단이 아니라 개인이라는 점이다. 위대한 사상과 부, 그리고 테크놀로지, 정치, 의료에 있어 획기적인 전진은 집단이 아니라 개인의 아이디어와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시장에서 생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수백 가지의 이론과 기법, 시스템, 그리고 전략이 존재한다. 이 책은 그 중에서 리버모어의 방식을 소개하고 있다. 어떻게 성공적으로 투자하여 돈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그만의 비법이 이 책 한 권에 모두 담겨 있다. 리버모어의 삶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는 그의 가족과의 인터뷰, 개인적인 서한, 당시 신문기사, 그리고 리버모어 자신의 저작에 기반을 두고 있다. 리버모어가 활약했던 시대를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 그리고 한 남자로서 제시 리버모어를 보다 선명하게 형상하기 위해 일부 시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 특정 부분에 등장하는 대화는 그의 가족이 내게 말해준 대로 기술하였다. 이 책을 읽고 난 후 제시 리버모어만큼 탁월한 투기꾼은 앞으로도 결코 등장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독자들도 동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2부 리버모어의 투자 기법 7. 시장의 비위를 찾아서 직감은 경험과 학습의 총체. 평생에 걸쳐 학생의 입장에서 배울 수 있다는 점이야말로 그가 투기라는 직업에 매혹된 이유였다. 시장은 결코 똑같이 행동한 적이 없다. 단 하루도 과거의 어떤 날과 전적으로 같지는 않다. 시장은 눈 깜짝할 사이에 대박이 터지거나 날아가 버리는 전력 질주의 경기장이다. 올바른 판단을 하면 누구나 승자가 될 수 있다. 월스트리트 사람들은 리버모어의 직감에 늘 신비감을 느꼈다. 하지만 정작 리버모어에게 그 직감이란 관찰자들에게만 그렇게 보일 뿐 그저 충동적인 무엇이 아니었다. 그의 탁월한 선택은 항상 의식적인 마음과 무의식적인 마음이 상호작용한 결과였다. 그러한 정신활동에는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정보화하고 과거에 벌어졌던 사건을 현재의 사건과 결부시키고 동료 투기꾼들의 행동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다른 무엇보다도 타인의 판단보다 자신의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리버모어는 평생 자신의 잠재의식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다. 심지어 그는 프로이트와 융의 심리학까지 연구했다. 그는 의식세계의 힘과 신비로움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것은 창조적 사고의 원천이자 신비로운 꿈의 본향이었다.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순수하고 무작위적인 세계였다. 잠재의식은 과연 세상에 숨겨진 의도를 알고 있는 걸까? 무의식은 세상의 비위를 알고 있는 걸까? 그렇다면 그것을 꽉 붙잡아 통제할 수도 있을까? 신속하고 조건 반사적인 것처럼 보이는 리버모어의 과감한 행동은 월스트리트 전설이 되었다. 사람들은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고 난 후 그가 투기꾼의 본능 또는 도박꾼의 행운이라고 부르는 육감에 따라 행동한다고 결론지었다. 주가 테이프에는 그의 눈에만 보이는 특별한 암호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했다. 14살 때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한 그는 인간은 경험의 총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위대한 깨달음을 전적으로 동의했다. 그는 지성을 통해 정화된 실제 삶의 경험에 매 순간 매료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직관이라 불렀다. 과연 이것이 개념으로 이해되고 지성으로 포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일까? 산업별 단체 행동의 비밀. 1920년대 리버모어는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된다. 바로 산업별 단체 행동이다. 주식이 움직일 때 혼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산업별로 그룹을 지어 움직인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US 스틸이 오르면 조만간 다른 철강 주인 베들레헴과 리퍼블릭 그리고 크루서블이 따라 오르는 경우가 많았다. 리버모어는 이러한 현상들을 반복해서 관찰했고 이런 경험칙은 실제로 전장에서 매우 훌륭한 무기로 기능했다.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리버모어의 전성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의 주가 흐름을 비교해 보면 자동차 그룹이 판에 박은 듯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산업별 단체 행동이라는 현상이 리버모어에게 의미하는 바는 분명했다. US 스틸의 최근 영업 성과가 어떤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조건에 힘입었다는 판단이 정확하다면 다른 철강 종목들도 똑같은 근거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논리는 약세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편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 한 종목이 하락세로 돌아선다면 동일한 평가 방식이 그 업종 전체로 확산된다. 예를 들어 그림 3과 그림 4는 석유 사업 그룹이다. 1998년 늦봄 유가가 곤두박질 쳤을 때 해외 원유 시추업체인 트랜스오션과 트레이톤 에너지의 주가는 순익 마진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급락했다. 실제로 모든 석유 시추 회사들의 주가가 심각하게 하락했다. 선호하는 사업군 내에서 특정 종목이 다른 주식들과는 달리 시세가 나지 않을 때마다 리버모어는 그로부터 항상 새로운 시사점을 찾아냈다. 이는 같은 업종 내에서도 그 종목이 특히 취약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였다. 즉, 동반 상승의 틈새에서도 근사한 공매도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 이 논리는 역으로도 적용된다. 만약 한 그룹이 내려가고 있는데 그 그룹 내 특정 종목만 추세를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 또한 특별히 주목해야 한다. 집단 행동에 있어 유일한 예외는 한 종목의 매출이 그룹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다. 업종 전체에 적용될 만한 특별한 재료가 없더라도 그룹 내의 다른 종목들은 시차를 두고 주도주의 추세를 따라가게 된다. 리버모어는 시장의 주도주 및 업종 대표주의 진가를 알고 있었다. 그는 2등주나 3등주는 아무리 헐값이라도 사지 않았고 늘 그룹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도주만을 따라다녔다. 물론 가끔은 그룹 내에서 작지만 탄탄한 업체가 신제품을 무기로 기존의 대표주를 밀어내고 리더십을 찬탈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 리버모어는 여러 가지의 강세장에서 여러 그룹들이 투자자들의 관심권 안으로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관찰했다. 일정 시점의 주도주 그룹은 다음에 오는 대규모 강세장에서는 10중 8구 주도주로 다시 부상하지 못했다. 만약 주도주나 주도 그룹에서 돈을 벌지 못한다면 그 시즌에는 아예 투기로 돈 벌 생각을 접어야 한다고 믿었던 리버모어는 주도 업종만 따라다녔다. 또한 그는 오랜 경험을 통해 주식의 집단 행동이 크든 작든 전체 시장의 향방에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그룹별 행동이 전체 시장의 추세 변화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것이다. 만약 유망한 그룹이 탄력을 잃고 붕괴한다면 전반적으로 시장의 조정 국면이 도래하고 있음을 의미할 확률이 컸다. 항상 주도주들이 가장 먼저 방향을 튼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그는 1907년과 1929년에
거대한 추세 전환을 알아맞힐 수 있었다. 리버모어는 상품 시장에서도 이와 똑같은 그룹 행동 기반을 활용했다. 숫자로 완성하는 꿈의 교향곡. 어느 날 리버모어는 사랑하는 두 아들 폴과 제시 주니어로부터 의미심장한 질문을 받게 된다. 아빠는 주식으로 항상 돈을 버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잃기만 해요? 리버모어는 이렇게 설명했다. 주식시장은 연구가 필요한 곳이라서 건성이 아니라 깊고 철저하게 연구해야만 한다. 사람들은 주식을 살 때보다도 가재도구나 차를 살 때 더 많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주식시장은 늘 손쉬운 불로소득이 가능한 금광처럼 스스로를 위장해서 사람들을 꿰어낸다. 바로 이런 유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보처럼 굴다가 애써 번 돈을 날리곤 한다. 주식을 살 때는 브로커한테 주문만 내면 끝이다. 그리고 나중에 전화로 매도 주문을 내면 매매가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간단한 절차로 수익을 거두는 것이다 보니 겉보기엔 불로소득처럼 보인다.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 9시까지 출근할 필요도 없고 하루 8시간씩 일할 필요도 없다. 주식 투자는 육체 노동이 필요 없는 서류상의 작업일 뿐이다. 실제로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노하우는 간단하다. 10달러의 주식을 사서 11달러에 팔면 되는 것이다. 더 많이 거래하면 더 벌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게만 생각하는 게 바로 문제다. 주식시장에서도 무지는 치명적인 독이다. 투기꾼은 두려움도 다를 수 있어야 한다. 공포와 폭력은 항상 일상의 뒤안에 숨어 있다. 폭력과 마찬가지로 공포도 눈 깜짝할 사이에 사람을 사로잡는다. 공포감에 사로잡히면 생존 본능이 발동해서 이성이 왜곡된다. 이성적인 사람들도 뭔가를 무서워하기 시작하면 금세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사람들은 돈을 잃기 시작하면서부터 공포에 빠진다. 그리고 판단력이 손상되고 만다.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 인간들의 진화가 도달한 지점이다.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러한 현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기대와 희망은 실패로 가는 첩경이다. 인간의 기대와 희망은 주식시장에서 탐욕으로 돌변하여 파멸의 동반자가 되어준다.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최선의 결과를 희망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희망은 인간의 중요한 생존 기술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생존 기술이 주식시장에서는 종종 탐욕이라는 독약으로 돌변하게 된다. 탐욕은 공포와 마찬가지로 이성을 왜곡시킨다. 주식시장은 사실과 현실, 이성만을 다루는 곳이다. 시장은 단 한 번도 틀리는 법이 없다. 틀리는 건 항상 사람들이다. 룰렛 게임처럼 결국은 조그만한 공 하나가 승패의 최종 결과를 알려준다. 탐욕과 공포, 희망 따위가 결과를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결과는 객관적이고 이례적이다. 따라서 항의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대개 정보라는 것은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선의에 기반하여 흘러다닌다. 정보는 친척, 애인 또는 절친한 친구로부터 흘러나온다. 그 배경과 진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다. 리버모어의 원칙은 간단했다. 모든 정보는 위험하다. 정보는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온다.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마라. 물론 고의적으로 사람들을 오도하기 위해 제공되고 유포되는 허위 정보들도 있다. 이런 정보들은 대개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면 안 된다 하는 식의 다짐과 함께 전달된다. 정보는 그 어떤 곳으로부터도 나올 수 있다. 너무나 그럴듯해서 절대로 반박할 수 없는 형태를 띨 수도 있다. 존경받는 은행가나 왕년의 대가가 정보를 줄 수도 있다. 현재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커다란 포지션을 소유하고 있는 선수들이 심지어는 해당 업체의 경영진이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임박한 인수합병에 관한 소문의 형태로 퍼져나가는 정보들도 있다. 그런 정보들은 특종이나 독점 형태로 신문을 통해 확산되기도 한다. 정보는 10중8구 논리가 정연하다. 예컨대 이런 식이다.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업종은 지난 2년간 혹독한 시련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지나쳤다. 우리는 최근에도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말하고 싶다. 객관적인 평가에 기초해 볼 때 우리는 현재 주식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막대한 자금을 굴리는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곧이곧대로 믿고 투자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막대한 포지션을 구축한 후에 대중이 뒤따라오길 기다린다. 이런 경우에는 그 옛날 주식방에서 유행하던 농담이 잘 어울린다. 주가가 오르는 유일한 방식은 어떤 얼간이가 앞에서 총대를 매는 것이다. 리버모어는 이렇게 말한다. 대중은 늘 누군가가 나서서 설명해주고 선도해 주기를 원한다. 확신을 원하는 것이다. 대중은 항상 무리를 지어 움직인다. 집단이 주는 안정감을 원하기 때문이다. 대중은 혼자 있는 걸 병적으로 두려워한다. 늑대들이 어슬렁거리는 황량한 들판에서 길 잃은 한 마리 양이 되기보다는 양치기와 개가 보호해주는 무리 속에 있고 싶은 것이다. 리버모어가 밝히는 시장의 비밀. 둘째 아들 폴은 여름방학 되면 자주 리버모어의 사무실에 놀러왔다. 가끔씩 폴은 칠판 위에 주가를 기입하는 일을 해봐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서기들은 어떤 주식의 시세가 갑자기 급변동을 보이면 종종 암호를 사용해 칠판의 일을 재빨리 기록했다. 이는 서기들과 리버모어만이 알 수 있는 비밀 기호였다. 나중에 리버모어는 이를 자신만의 거래 비법으로 공개하게 된다. 어느 날 사무실에 놀러온 아들 폴에게 리버모어가 말했다. 주변에 있는 시세판을 한번 둘러보렴. 어린 폴은 고개를 돌려 베테랑 무용수들처럼 통로를 바쁘게 오가고 있는 서기들의 움직임을 바라보았다. 봐라 아들아. 저기 칠판에 적힌 복잡한 기호들을 해석하는 것은 작곡가가 악보를 보는 것만큼이나 내겐 쉬운 일이란다. 저 기호들은 아름다운 음악을 완성시키는 리듬이나 멜로디처럼 생생하게 살아있어. 하나하나가 모두 의미 있는 기호들이란다. 내게 저 시세판은 음악과 같은 생명체란다. 그래서 의사소통도 가능하지. 훌륭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위대한 작곡가처럼 오랜 시간 고된 연습과 실습을 통해 깨닫게 된 거야. 시세판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은 그 누구하고도 공유할 수 없어. 연주자가 모차르트를 연주할 때 느끼는 감정 상태를 명확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란다. 시세판과 저기 있는 서기들은 내게는 교향곡이나 마찬가지야. 내게 노래해주고 내게 사랑한다 속삭여주고 나를 아름다운 선율로 감싸주는 황금의 교향곡인 셈이지. 폴은 아버지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진실해 보였다. 감정 표현에 인색하고 비밀스럽고 좀처럼 애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어린 아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리버모어의 설명은 계속되었다. 대부분의 거래에서는 나도 대중과 함께 무리지어 움직인다. 그러면서 추세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점을 기다리는 것이다. 하지만 추세의 변화가 시작될 때 그것을 포착하고 제때 움직이기란 무척이나 어렵다. 그래서 나는 항상 변화의 단서들을 추적한다. 인기 있는 의견이나 집단 사고로부터 벗어나 언제라도 역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심각한 추세의 변화는 포착하기 힘들기 때문에 잠깐만 타이밍을 놓치면 나도 대중들과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는 거지.
항상 거래하려고 하면 안 된다. 나는 그냥 현금만 쥐고 있을 때도 많았지. 시장의 방향성이 모호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기 힘들다면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한다. 분명 어떤 변화는 감지되지만 그게 정확히 언제인지,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불확실할 때도 현금을 쥐고 있는 게 좋다. 추세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도 많은 투자자들이 심각한 손실을 입는다. 잘못된 방향을 탔기 때문이지. 그런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단다. 그래서 나는 예상되는 추세 변화의 방향에 맞게 먼저 소량의 주문을 내보곤 하지. 내 판단이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 작은 포지션으로 테스트해보는 것이다. 척후병 전술이지. 대규모로 형성되었던 모멘텀의 종말을 감지할 수 있는 시그널도 있단다. 거래량이 터지는데도 주도주의 주가가 정체되어 있거나 신고가를 경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개 변화의 조짐이라 볼 수 있어. 상승이든 하락이든 최근까지 견고하게 지속되던 시세의 연속성이 사라지면 시장이 일종의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대개 시장이 정점에 다다르면 주식이 확신에 찬 매수자로부터 우유부단한 매수자에게로, 전문가에서 대중의 손으로 넘어가는 분산 국면이 출현하게 되지. 이런 식의 거래량 급증을 보고 대중들은 지금이 꼭지나 바닥이 아니라 정상적인 조정 국면을 거치고 있다고 믿는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건강한 시장의 징표로 믿고 속아 넘어가는 것이지. 따라서 항상 거래량을 유심히 지켜봐야 한단다. 그것이야말로 거대한 움직임의 종말을 알려주는 핵심 지표나 다름없어. 전체 시장에서건 한 종목에 국한해서건 마찬가지야. 오랫동안 지속되던 움직임이 정점에 이르러 큰 조정을 겪기 직전에는 집중팔구 거래량이 폭증하고 갑자기 주가가 치솟기 마련이야.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주춤거리다 결국 힘을 잃고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대부분 다시는 신고가를 경신하지 못하게 된다. 거래량 급증을 동반한 이 신호야말로 유동성이 없어 처치 곤란이었던 대규모 포지션을 정리할 수 있는 호기를 제공하게 되는 셈이지. 사실 상투와 바닥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매한 짓이란다. 큰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수록 주세가 진행되는 도중 거래량이 넉넉한 시점에 정리하는 게 좋단다. 물론 이는 공매도에도 적용되는 원칙이다. 가파르게 주가가 급락한 다음에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는 것이 가장 좋다. 추세선이 방향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순풍을 타고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맞바람은 피하는 게 좋다. 바람이 없어 풀려하는 날은 한숨 돌리면서 낚시를 즐기는 것도 좋다. 그러다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할 때 돛을 올리는 거지. 물론 꾼이 게임을 신다는 건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진짜 꾼은 무엇보다 감정의 균형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